형 반가워요. 네. COS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골라봤고, 네. 그래서 COS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COS. 이름만 들어봤지 도대체 프렌들리 비지터가 뭘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정신은 뭔지, 내용은 뭔지, 가치는 뭔지, 효과는 뭔지, 뭐, 사실 깜깜이거든요. 어디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COS 그 뜻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념부터. COS라는 게 그 자선 조직 협회 맞나요? 네. 네, 그럼 영어로 하면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아, 협회, 소사이어티가 협회라는 걸로 번역이 됐군요. 조직 이런 거구나. 그러면 COS는 사실은 토인비 홀을 만들었을 때는 COS가 아니라 세틀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사회 활동가라고요. 빈민과 함께. 근데 이제 미국에서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부르는 소위 좀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 좀 안 됐다. 연민의 마음,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 이런 게 COS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COS는 결국 또 영국의 COS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니까 네네네. 참 재밌는 게 네. 영국에서부터 먼저 세틀먼트도 그렇고 네네. 이 COS도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미국에 가면서 그 개념과 내용과 활동들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아, 참 미국이 희한한 나라다, 그죠? 또 사실 풍부해졌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갔고 음흠. 미국은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 개인 책임, 자유주의 네네. 예,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소셜 워크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았던 네네. 것이긴 하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는 영국이 발달하고, 좀 미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풍성하고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COS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네.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에도 구제기관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네네. 자선기관, 구제기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많은 그 구제기관들은 이 페리시라고 해서 오늘날 페리시가 또 지역복지에서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페리시요? 페리시.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교구예요,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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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네네. 그 빈민들이 많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그 빈민 구제 활동은 교구에서 담당을 했어요. 교구라는 게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요즘 이제 성당 보면 성당이 일정 그 지역을 커버하잖아요. 네네네. 교회는 막 이렇게 교회나 절은 그런 거 없이 됐지만 그 성당은 일정한 이 지역을 하나의 그 성당에서 커버하죠. 네네. 그래서 반경 사실 뭐 몇 킬로 이내가 우리 교구다. 네. 그래서 그 교구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명동 성당, 명교구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을 이제 교구로 네네네. 이제 나눈 거죠. 왜냐면 이 영국의 그 성공의 성당에서 네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활동을 위해서 그 돈을, 세금을 거두는 권한도 교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교구가.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 구제하는 빈민 구제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 활동이 그렇게 뭐 활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되고 도시로 네. 도시로 그 도시 사실 농민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기술도 제대로 없는데 뭐 얼마나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 사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됐는데 그 농촌 사람들이 런던의 동부 지역에 이스트 런던의 동부 지역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되고 거기가 이제 이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 그 빈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찰스 보스의 그 연구에 의하면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그 빈민이었다라고 하는 런던 시민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빈민 구제 기관들의 기존 방식으로는 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턱없이 부족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자선 조직 협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우리가 네네. 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된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같이 이제 모이게 되죠. 네. 각기 전투를 하면 받은 사람은 벌써 7번째 받고 있어. 못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렇죠.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네, 네. 이게 소외되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부자의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달라, 여기서도 달라, 여기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래서 미국의 공동 모금의 유나이티드 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동으로 모금을 하자라고 네네. 하는 그런 네네. 것들. 예, 영국에서도 공동 모금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 협력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네네. 하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선조직협회가 영국에서 그렇게 산업혁명을 계기로 처음으로 만들어졌군요. 네. 그게 만들어지는데 1869년에 네. 이 린치필드 경이라고 로드 린치필드의 네네. 집에서 네. 옥타비아 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네. 그 옥타비아 힐과 또 6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네네. 자선조직 협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6명이. 일곱 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부부가 한 명이 있었고, 네네네. 한 부부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1869년도에 네.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활동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그래야 되겠죠. 네. 활동의 원칙을 정하는데 그 당시에 왜 이 세틀먼트 운동은 소위 말하는 젊은 지식인 그룹에서 만들어졌다면, 네. 그러면 이 COS는 중산층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중심으로 네, 해서 네, 네.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가난한 거는 나태한 거, 게으른 거, 그리고 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네들을 다 그냥 도와주는 거는 안 돼. 왜냐면 도와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구제를 받을 만한 빈민과 구제를 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구분을 해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아. 네. 술에 빠져 있고 그런 걸 안 도와줘. 네. 네. 근데 내가 의지가 있어. 네. 근데 일자리가 없어. 네. 아니면 애를 누가 봐주지 못해서 애 때문에 못 나가. 네.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네. 가난에 처한 경우에는 네. 도와준다. 그렇죠. 왜냐면 의지가 있으면 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 네, 기본적인 생각이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세워요. 또 하나는 이제 기록들을 구제한 기록을 하고 같이 보관을 해요. 그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을 같이 보관하고 중복 누락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례 관리의 뿌리가 또 시작을 하게 된. 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의 활동은 주로 단위가 패밀리예요. 네. 우리가 저소득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때
그러면 뭐 철수, 어린아이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어렵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그걸 찾아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책에는 넣는데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이스트 런던의 그 모습을 보면 네. 그 어둠침침한 뒷골목에서 남자들은 모여서 이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바깥에서 이렇게 남자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먹고서 그런 것들 애들은 헐벗고 그래서 애들도 모여서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의 기본 단위는 관심은 패밀리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은 이것이 1946년도에 이 COS가 Family Welfare Association으로 바뀌고 그래요. 네네. 2008년도에는 Family Action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가족 단위라는 걸 명확히 했네요. 네. 그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 COS와 관련된 그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시면 패밀리 액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홈페이지는 네,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 연원부터 네, 어떻게 그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네, 볼 수 네,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게 영국의 일이다, 그죠? 네. 영국에서. 그래서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돼. 네. 돈은 독이 돼. 의존성을 키워. 술 사 마셔.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돈은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도 또. 아하. 네네네.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빈곤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건 타가소 같은 거예요. 네네네. 애들을 잘 이제 좀 좋은 시설에서 먹여주고 이제 봐주고 그런 부모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왜 한번 재정구 네네네. 그분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분도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애들을 맡아주는 거에서부터 우리 애들 좀 맡아줘. 그래. 그거에서부터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니네들 제대로 일을 해 라고 하는 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미국에서는 우회 방문원이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알머너라고 하는 이제 그게 우리말로는 구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네들의 그런 활동들인 거예요. COS의 활동들. 그 활동들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을 돕는 건데 여러 가지 뭐 동기부여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 아니면 정보 제공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활동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부재 활동을 해서 먹을 걸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건 안 돼. 현금은 안 돼. 현금을 안 주면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미국의 우회 방문은 플랜들리 비지터가 나중에 케이스 워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워커가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COS 활동들이 영국에서 있게 되죠. 그럼 미국에서는 COS가 이제 언제 시작됐는가?
잠깐만요. 지금 워낙 그 영국이 이것만 해도 내용이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서 조금 조목조목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일 먼저 정리하고 싶은 건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둘 것인가 했을 때 옥스퍼드 중심 그 세틀먼트 무브먼트, 그죠? 그쪽에서는 사회, 그래서 빈민과 함께 사회 개혁 운동, 그렇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COS에서는 개인의 나태, 뭐 알코올, 개인의 책임으로 좀 봤다는 거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태를 제거하면 빈곤의 문제도 훨씬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deserving poor하고 그다음 구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 undeserving poor로 해서 undeserving poor,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돕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금 금지, 현금 금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일할 정보라든지 일할 때 걸림이 되는 아이들을 맡아서 해주는 타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프렌들리 비지터나 영국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그분이 나가서 실제 이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또 해주면 이분이 나아지는지, 그 사람 삶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도와주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고 보고하고 이게 조사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죠? COS라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케이스 워크가 되고 나중에 사회복지 활동 이런 게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회개혁운동은 차치하고라도 COS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사 활동의 그 근본 정신 뿌리가 됐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사회, 제가 석사 박사 넘었을 때 형이 늘 저한테 한 얘기가, 전제가 틀리면 나머지가 다 이상하잖아요.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잘못된 전제하에서 정확한 추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단 말이죠. 경제학을 전공했을 때 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는데 빈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 그 빈민이 늘어나고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COS는 개인의 책임으로 빈곤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제가 배울 때 사회복지는 계량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후생 경제학에서 따로 다루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하지 않고 뭔가 이 틀 안에서 그냥 그것만 삭삭삭삭 조금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제가 경제학에서 배워서 그 프레임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회복지를 했으면서도. 특히 COS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정말 전제가 옳은 거, 사실 전제는 사회 책임도 있고 개인 책임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COS에서 개인의 나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본 관점은 제 궁금증형한테,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는 맞다. 일부는 맞다. 네네. 일부는 맞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의 역사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는 세틀먼트 운동이 있었고 COS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둘 다 있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그럼 완전 따로따로 놀고 서로 영향도 안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왜 토인비호를 만든 이 바넷이라고 하는 신부가 네. 처음에는 COS 활동을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COS 활동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COS 활동이 다 틀렸느냐? 그거는 아니고. 예. 이 분의 관점은 그래, 어떻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겠는가? 이거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회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의 전통은 사회개혁과 네네네. 그리고 개인의 변화 음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생태 체계적 관점으로 네네.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으로 잘 자리를 잡게 네.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거랑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빈곤의 원인을 바라볼 때 경제학에서는 제일 먼저는 아담 스미스라는 고인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면서 산업혁명에서 가난한 노동자 한 사람의 누리는 부가 아프리카 왕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프리카 왕보다 아프리카 노예보다 못해. 못하니까 국부로는 아니야. 이게 부가 증진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멜더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구는 부는 산술급수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느는데 인구라는 것은 2, 4, 8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를 줄여야 빈곤이 줄어든다 해서 이거는 부자들한테 굉장히 환영받았죠. 오, 맞는 소리야. 너희들이 인구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가난해지는 이유는 자본가도 문제가 아니고 너희도 문제가 아니고 이 지주들이 저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렌트비 다 받아가니까 그거 낮춰야 돼.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다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자본가가 적게 주고 많이 걷어가니까 이 체제 하에서는 빈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체제를 엎어야 된다. 이렇게 혁명론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 혁명론이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뭐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사회복지는 딱 그 혁명과 멜더스 사이에 있는 개혁 그리고 개인의 성향 어떤 품성들을 더 낫게 하는 활동 전문적인 도움 이런 게 있어서 경제학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이해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뭐 사람들마다 다 규정하는 게 다른데 나는 이제 항상 내가 참고하는 것은 미국 그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네. 규정한 가치가 있어요. 6가지 가치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 이유는 서비스다. 서비스 가장 좋은 서비스를 이게 제공하기 위한 거다. 사회복지사에게 6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네. 가치를. 근데 두 번째가 소셜 저스티스예요. 아하, 네, 사회 네, 정의. 네. 물론 이제 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네, 기회가 네, 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틀먼트 운동, 사회 개혁 운동, 그 사회 개혁 운동에서 보다 더 나가면 이제 그 소셜 트랜스포머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개혁인데 이거는 변혁 운동이라고. 네네. 개혁 갖고 안 된다. 기존의 일반. 좀 더 큰 네. 개혁. 네. 더 훨씬 급진적인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쪽 한쪽으로는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변화,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두 가지 그런 줄기. 네. 그래서 리치몬드도 그래서 그 목표를 개인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 사회 변화, 네.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제가 처음 편입학해가지고 사회복지 개론을 배울 때 그때 이혜경 교수님이 뭐라고 사회복지를 말씀하셨냐면 저는 첫 시간에 배웠던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오래 지났는데 사회복지란 비인간화된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와 정말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고 비인간화된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상호 관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학문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서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이 말했던 사회 사업, 소셜 워크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전에 한 번 더 미국의 또 COS 이야기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큰 기쁨이 있는데 경제학하면서 음원을 가지고 좀 오해했던 것을 드디어 제대로 다리를 딱 놨죠. 아, 고맙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아니에요. 이게 네. 어설프게 아는 네. 것과 제대로 자리를 딱딱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기쁘게 이런 네. 정리하는 작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